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릴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중국 축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보셨나요? 또 한 명의 브라질 출신 선수가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세르지뉴 선수인데요. 중국은 이번에도 귀화 정책을 활용해 대표팀 전력을 보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부 중국 팬들은 기대감을 보이지만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리오넬 메시가 귀화해도 중국 대표팀은 약체일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세르지뉴의 합류가 중국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중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축구협회가 또 한 명의 브라질 출신 선수를 귀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세르지뉴입니다. 일본 제1리그 가시마 앤틀러스에서 활약했던 선수로 2020년부터 중국 슈퍼리그 창춘 야타이에서 뛰며 준수한 성적을 거뒀죠. 공격 포인트도 꽤 많고 경험도 풍부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감각. 세르지뉴는 이번 시즌 개막 후 리그 1, 2라운드에서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귀화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시 등록 선수로만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전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약 4개월 동안 실전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중국 대표팀에서 과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중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브라질 출신 선수들을 귀화시켜 전력 보강을 시도했었죠. 엘케손, 알로이시오, 페르난지뉴, 그리고 이제는 세르지뉴까지. 귀화 선수들이 많아지는 만큼 팀의 실력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 아시아 정상급 팀들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귀화 선수들이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데려온다고 해서 조직력 부족, 유소년 시스템의 문제, 경기 운영 능력 부족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중국 대표팀은 정말 귀화 선수 영입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이 과연 정답일까요? 중국 대표팀이 또다시 브라질 출신 선수를 귀화시켰습니다. 세르지뉴의 합류로 중국 축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팬들의 반응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세르지뉴가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중국 대표팀의 미드필더진이 한층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팬들이 이 같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중 하나가 바로 별표 리오넬 메시가 귀화해도 중국은 약체일 것이다. 별표라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선수를 영입해도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또한 몇몇 팬들은 중국 축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별표 대표팀의 실력은 유소년 시스템과 장기적인 축구 발전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귀화 선수들로 땜질하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별표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들을 여럿 영입했지만 대표팀의 경기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르지뉴의 경기 감각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그는 최근 4개월 동안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이번 시즌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아직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선수가 대표팀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국 중국 팬들도 이제 귀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세르지뉴의 합류가 정말 중국 대표팀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 대표팀은 오랫동안 유소년 시스템과 체계적인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탄생했죠. 한국은 단 한 번도 귀화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 꾸준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몇 명의 뛰어난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팀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결국 기본기가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한국 축구는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경쟁을 거치며 성장한 선수들은 개인 기술, 전술 이해도, 피지컬, 멘탈까지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강한 조직력을 만들어내죠. 이와 비교하면 중국 축구는 귀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팀 전체의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몇 명 있다고 해서 대표팀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해외파 선수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손흥민은 어린 나이에 독일로 진출해 유럽 무대에서 성장했고 김민재는 터키와 이탈리아 리그를 거쳐 세계 정상급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이강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성장하며 수준 높은 리그에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강한 대표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축구는 철저한 유소년 육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아시아 최정상급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귀화 정책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월드컵 무대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귀화 선수 영입을 통해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단순한 선수 영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팀이 강해지려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장기적인 육성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유망주 발굴과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꾸준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과 치열한 경쟁을 통한 성장 과정 덕분이죠.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팬들의 응원과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끝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귀화 정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축구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